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뭐 웬만하면 주중에는 뭐 유튜브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네, 그, 이병철님 죽음에 대해서 의문사죠. 네, 한번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뭐, 고 김문기 님이나 고 유한기님, 이분들의 죽음하고는 이건 성격이 틀립니다. 유한기님이나 뭐 김문기님 뭐 그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어, 어떤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돈을 뭐 뇌물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이 되셔서 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꺼내기가 좀 뭐 유족들에게 공격을 제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한 내용입니다만 그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뭐 고 유한기님이나 고 김문기님께서 뭐 어떤 뭐 범법을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떤 한 프로젝트의 핵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회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그러나 이 고 이병철님의 죽음은 절대 자살을 선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99.9% 없습니다. 야, 뭐 의혹을 제기해놓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까? 내가 어떤 의혹을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다. 막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의혹을 제기해놓고 내가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파일러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물론 뭐 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뭐 밝혀졌는데 자기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그것이 관찰이 안 됐을 때는 억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 이병철 님이 남긴 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을 보면 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오래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10일 날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죽음에 뭐 쫓기는 듯한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 내가 지금 누구도 죽었나? 누구도 살아있나? 왜 우리 서로 살아있는지 서로 확인하자.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그 이민석 변호사한테 왜 연락이 안 돼갖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예? 밤길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모텔에 있어도
핸드폰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위치 추적을 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있다는 거. 정말이면은 절대 자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물론 지금 부검도 한다고 합니다. 네, 부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네. 그래서 부검이라는 것은 그 부검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사실 그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다행스럽게 부검을 한다고 합니다. 예,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살이 아니다. 그럼 지병이 자연사냐? 자연사도 아니다. 뭐 그렇게 건강에 크게 이상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부검 결과가 곧 나오겠죠. 그럼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라면 타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뭐 천재지변으로 죽었나요? 뭐 전기에 감전됐나요? 뭐 천둥벼락을 맞고 죽었나요? 부검 결과에서는 나올 겁니다. 타살이죠. 그러면 타살일 가능성이 99.9%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죽였을까요? 여기에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음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음모. 즉, 그 자기 후보를 뭐 그렇게 막 그 약점을 알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죽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변호사업이 뭐 그런 지급했던 내용을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이 안 된다면 저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재명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고 김문기, 고 유한기 님의 자살보다도 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 이병철님은 뭐 그런 것을 알고 뭐 돈 뜯어내려고 협박을 했나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비 대납 이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혀 고 이병철 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히려 큰 호재가 됩니다. 첫째가 이재명 후보께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소명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음모가 있다면 이 고 이병철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의 통화 기록이나 지금 빨리 그 모텔의 CCTV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뭐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타살을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근데 침입이 없더라도 그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만났던
뭐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몸에 주사바늘이 있는지 봐라. 뭐 이런 뭐 표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뭐 지금 모텔 측에 의하면 뭐 장기 투숙자라 그냥 그랬는데 쓰레기라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에?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근데 집에서 그 누나가 실종 신고하는 것은 1월 8일 날인가 했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수건을 입에 물고 죽어 있더라. 근데 왜 수건을 또 입에 물고 죽었을까요? 아무튼 뭐 그것은 국가수나 부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점이 언젠지 사인은 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그 음모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더라도 굉장히 부풀리게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 더군다나 그 변호사비 대납을 했던 그걸 약점을 알고 하니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재명 후보가 밝히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선 전에. 그래야 우리 국민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한 적이 없어 깨끗하게 그렇게 2억 얼마인가 지급했어. 그것이 사실인데 고 이병철 의원이 죽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니까 어떤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정말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에게 완전히 똥칠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음모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또 가능성은 있어요. 이 지지자들끼리도 너무 정말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 지지자들 뭡니까? 윤석열 지지자님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뭐 한 자리 합니까?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들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뭐 한 자리 합니까? 대부분의 우리 지지자들은 그냥 일반 국민 시민으로서 이 사람이 대통령하면 우리 국민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겠다 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하나의 유권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그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어 있어요. 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 가끔 마음 안 드는 면이 있으면은 글 하나 올리면은 이 같은 지지자 쪽에서도 막 벌떼처럼 달라붙어 갖고 당신 말이지 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면은 이거 알고 보니까 프락치구만 뭐 세작이구만 하면서 막 패친 패절시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유권자입니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윤석열과 못마땅한 것은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못해요 지금. 무조건 예스 해야 돼요. 이게 민주사회입니까? 노예사회죠. 한 지지자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그 사람 그 일당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런 그 유권자입니까? 개돼지 노예지? 지금 이렇게 너무 선거판이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충돌, 어떤 그 분노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타살이라면은 살인 동기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자꾸 이재명의 약점을 보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제거를 했다. 아니면은 사실 고 이병철 님도 윤석열이나 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우리 이낙연을 지지했던 민주당이었더만요.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건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이런 국정원에서 시켰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얘기했고 반대로 저 적군에서 그걸 윤석열이가 시켰겠어요? 그 밑에 있던 참모나 전략가들이 야, 응? 김문기, 유한기 다 가고 그러니까 이병철까지 이렇게 하면은 응? 야,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몇 개 사람이 죽어나가냐? 뭘 이렇게 숨기려고 저런다냐? 나는 거대한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살해의 동기는 그런 지지자층끼리 막 이렇게 설전 오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흥분해서 했달지. 또 하나는 고 이병철 님이 스스로다가 막 어떤 뭐가 막 옥죄어 오니까 그 유족이 그런 얘기 했더만요. 민주당 쪽에서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 압박이라는 것은 좀 자제 좀 해라.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아니면 또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은 야 너 뭐 응? 아가리 함부로 돌리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우리가 해봐요 뭐라고 응? 상대 후보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과격적인 아니면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부검 결과가 사인이 뭐 심장마비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심장마비 뭐 과학 수사가 다르서 하겠죠. 심장마비라는 게 또 약품에 의해서 심장마비를 또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자꾸 아니 우리가 다 그런 걸 다 이해했지 않습니까? 아 형수한테 욕설했고 야, 어머님한테 저러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그 자식들을 형제들을 어떻게 똥간 치우면서 키워왔는데 저럴 수 있어라는 그 흥분 상태에서 이해했잖아요 다들. 김부선이하고 연문설 사실 증거 하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가 그 광화문 앞에서 그때 뭐 지자체 뭐 예산을 박근혜가 뭐 뺏어가고 어쩌고 막 그런 게 잘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단식 투정을 했어요. 광화문에서. 그때 이제 김부선이가 그 단식하는데 와갖고 인사해갖고 알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김부선이가 자기 그 딸 내가 이혼을 했는데 부양료를 못 받았다. 요거 좀 받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또 배우가 와서 그러고 정치인들은 배우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배우도 굉장히 그 유명인이잖아요. 배우를 활용하면 자기 선거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남녀 간 관계를 떠나서 배우 하면은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 합의를 다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김부선이가 조금 이제 배우다 보니까 몰라서 그 합의에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도 그냥 뭐 전부 일괄해서 얼마에 그냥 둥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버렸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부양료 청구가 어렵다. 이미 합의가 되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후보도 자초지종을 몰라서 그건 내가 한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얘기를 듣고 쭉 보니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부선이가 약간 좀 신경질 쪽으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 내가 받게 해준다고 하더니 어쩌고저쩌고 변호사가 뭐 이따이냐 어쩌냐 해가지고 좀 냉랭하고 하여튼 그 정도 관계였다고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왜 같이 식사 한번 안 해봤겠어요? 아니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하고 식사도 하고 조용한 데 가서 대화도 합니다. 변호사가요. 자기 의뢰인한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대장동도 뭡니까? 대장동도 원래 공용화되는 사업을 민간하고 반씩 나눠 먹었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민간한테 다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협상을 하다가 절반 이상이라도 뺏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때 아파트값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기 때문에 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가 한수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그 만약에 원래 걔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공익 환수가 하나도 안 될 걸. 응? 이 정도라도 가져왔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뭐 이렇게 안년 이 정도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지는 몰랐었겠죠.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2010 그게 했던 게 2013년에 시공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어찌됐건요. 그건 이제 내용은 저도 하여튼 상상 이상의 수익이 나버린 거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 왔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님들은. 응? 아니 태양동도 가만 놔뒀으면은 저놈들 다 가져갈 거 5천 몇백억 그렇게 뺏어와서 공익환수 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거기까지 그러는데 유동규나 빈문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좀 잡음이 생긴 건 또 견물생심이라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또 일을 하다 보고 김만배나 이쪽에서 돈 갖고 좀 유혹을 하니까 그게 조금 넘어갔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렇지만은 이 고 이병철님의 만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 죽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이재명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근의 누군가가 공명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떠들고 다니니까 뭐 속된 말로 봐버렸다고 한다 해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무조건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제 생각.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료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선거 남은 선거에 어떠한 지금 이슈보다 왜냐면 저기서 아무리 조용조용하게 넘기더라도 국민들의 속에는 야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저쪽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뭔가 똥이 좀 묻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그렇게 크게 하면서 지는 진짜 이런도 안 먹었을까? 이런 막 우리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그 의구심이 들잖아요. 앞으로 아들도 저렇게 먹었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병철님의 죽음의 의혹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랬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면은 과잉 충성하려고 했던 일부
세력이 있었을 수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가능성. 첫째는 그 내부의 과잉 충성. 둘째는 저쪽 적군에서 아예 그냥 음모. 더군다나 이 정철님이 또 자기들 편도 아니잖아요. 이낙연 편이었잖아요. 그렇게 음모로 엮어버리려고. 아니면은 지지자들끼리 그냥 막 어떻게 하다가, 아니면은 옥죄어 뭐 그런데 자기가 나는 뭐 자살 같은 거 안 해 막 이런 글 올리는 거 보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나와가지고 모텔에서 장기 투숙도 하고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 중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의 과잉 충성으로라도 만약에 연루가 돼 있다면은 이건 제 생각에는 후보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재명 후보님의 변호사비 대납, 이 사건과 고 이병철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의혹은 말끔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 그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 막 연루돼갖고 거기서 막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의혹 제기한,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시민이 타살을 당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뭐 엄청난 사건. 뭐 이한년 열사 뭐 이런 분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타살을 당했다면. 그래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